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 이분과 함께라면 성공합니다. 해외 취업의 신, 해외 취업 전문가 글로벌 잡센터 박창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호칭을 글로벌 잡센터 대표님이셨다가 제가 일부에 잘못했네요. 출연할 때는 또 색 강사여셨고 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신변에 변화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 많이 나오죠. 그죠? 저희 거 네. 말고 딴 거 많이 방송인.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프로 방송이 방송으로. 지금 4년 차예요. 오. 네, 4년 동안 지금 계속 생방, 생방을 네. 하다가 지금은 혼자서 녹화하는 것도 있고, 네네. 직무특강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또 그러니까요. 네, 다른 하고 거에 있고.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섹도 지금 이제 국내 취업도 지금 같이 네네. 하다가 일단 1번 글로벌 잡센터의 대표이사 사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경영까지 하려니까 강의하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컨설팅하랴, 방송하랴 이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작년 하반기에 대표이사 사임을 하고요. 이제는 저희 글로벌 잡센터의 센터장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움직이고자. 실무 쪽으로 좀 더. 그렇죠. 센터장으로. 네. 그래서 경영을 하느냐, 기업가가 되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되느냐 이 갈등이 있다가 잘하셨어요. 네, 제가 이쪽 길로 저희 선택을 입장에서 했고요. 대표자보다는 뭐 좀 경영하는 사람이 낫네요. 경영자보다는 네. 실무질이 낫네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으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YP 같은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JYP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인사하네요. 예. 조소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소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그 해외 취업 성공 주인공을 네. 사례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네. 친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성공을 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방송에 한번 전화 연결했던 친구인데요. 해외 취업의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 친구를 토대로 설명도 좀 해드리고 네. 오늘 오전에도 저한테 새벽에 카톡이 온 친구가 있어요. 아마 이 방송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예, 우리 그 진희라는 친구인데 진희. 예, 승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해외 취업을 통해서 커리어 역량 개발을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방송 오기 전까지 계속 저랑 카톡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 사례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예. 제일 중요한 건 피해 사례입니다, 여러분. 예, 해외 취업의 트렌드가 변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도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준비하면서부터 피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과거에 저희 방송에 전화 연결했던 현정원이라는 친구를 사례를 현정원 좀 친구. 들어서 예.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네.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 생각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정헌 군의 사례를 소개해 주실 거니까 간단한 프로필을 조선 아나운서가 소개해 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친구인지. 예. 네, 오늘의 주인공 현정헌 군입니다.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켄터키주의 ETS에서 SCM과 HRM 직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ETS의 정식 명칭은요, 일렉트로테크 서비스 인코퍼레이티드인데요. 직원의 수는 대략 400여 명이고 1989년 설립한 이래로 LCD, LED 등과 같이 LG나 HP사의 모바일 전자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ETS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텍사스, 켄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정원 군이 우여곡절 끝에 네. 좋은 회사 ETS에서 SCM과 HRM 직무로 근무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요즘 근황이 이 친구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얘는 어제까지도 밤에 연락을 했고요. 예. 지난주에 저희 한국직업방송의 이태문 작가님하고 같이 3자 통화도 했고요. 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얘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침 그랬습니다. 10시 출근해서 12시까지 일한다고요? 밤 12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돈 또 골랐니? 왜냐면 해외는 오버타임 페이가 한 나오죠. 만큼 주나요? 네, 1.5배의 오버타임 페이가 있으니까 돈 또 골랐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쌤, 생산 시간 효율성 관리에 대해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열심히 하려면, 이쪽 부분을 제가 마스터를 하려면 미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이 낮에만 할 게 아니라 밤에도 제가 근무를 해야지만 각 직원들의 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이 각 생산 라인에서 로트 관리해서 현장 업무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생산 시간별 효율성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이걸 DB화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업무를 하루에 12시간 일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나중에 이거 전문가 돼갖고
그 국내 들어와서 생산관리 파트 그러게요. 쪽으로 완전히 아, 그럼요. 오. 끝나겠는데요? 이 친구 네. 포인트가 있어요. 이 친구를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물론 뭐 저희 방송에 전화 연결을 한번 했을 때는 성공했는 걸로만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에 피해 사기당한 친구예요. 왜요? 학교에서 대표님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끝에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학교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거예요. 해외 취업 설명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거기 설명회 해주신 분을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미국을 가는데 1,600만 원을 냈습니다. 미국을 가는데.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같은 국가에 이제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 국가별로 비자나 보험 등과 같은 서류를 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미국이 얼마가 드냐면 최대 맥스 한 600만 원 선 정도밖에 예. 안 들어요. 물론 환율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습니다. 최대 맥스예요. 근데 이 친구 1,600만 원을 낸 거예요. 아버님이 경북 영천에서 살고 농사 짓습니다. 네. 제가 그 집도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내고 거기에는 이제 미국을 가는 것도 있지만 사전 교육 과정이 5개월 동안 있는데 그 돈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영어 배우는 거예요, 영어. 그러면서 돈을 1,600만 원을 내고 있다가 왠지 불안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물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 바보야, 따라와. 그래서 제가 1,600원 날린 거예요? 환불 받았죠. 아, 어. 다행이네요. 근데 다행이네요. 아쉬운 건 100%는 같이 못 받죠. 네. 협박을 해주신 거예요? 같이 협박을 좀 했죠. 물론 저도 아는 분이시고, 예. 아, 아는 분이었어요? 네, 아는 분이시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환불도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지만 제가 한 70% 정도는 환불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랬군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친구, 뭐 후배, 선배들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저를. 네네. 그러다가 대구에서 같이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 이 정원이가 왔어요. 신소재공학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소재공학.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직무를 설정할 때 R&D, QA, QC, QM, SCM, 엔지니어링으로 가죠.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직무는 뻔합니다. 진로 방향성을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신소재공학이니까 당연히 R&D 가고 싶어 해요. 근데 R&D는 국내든 해외든 석사, 박사 학위를 더 선호하죠. 학사 학위를 선호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SCM을 가기로 했어. 예. 이렇게 이제 직무를 설정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딱 하는데 얘가 후배들하고 그 온 친구들한테 너무 친근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정원이의 이제 후배들, 친구들한테. 야, 정원이가 이런 성격이니? 남들한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좀 리더십도 있고 이러니? 그러니까 다 맞대. 네. 그래서 제가 정원이한테 정원아 그러지 말고 SCM에다가 HRM, 인적 자원 관리를 같이 붙이자. 그러면 생산 라인에 생산 공정 관리에 갔을 때 현장 직원들이 뭐 생산 공정을 이렇게 작업할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작업했을 때 생산 효율성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니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 왜? 니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좋으니까. 요렇게 설계를 했어요. 요렇게 해서 자소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되도록이면 기업은 디테일하네. 생산 현장에 직원들이 많은 곳을 넣자. 한 방에 합격했습니다. 와. 2주 만에. 그러니까 네. 그런 콜라보를 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없죠. 더 재밌는 일이 터졌어요. 이 친구가 이제 출국을 하고 나서 터졌어요. 이 친구가 9월 말에 출국을 했어요, 우리 정은이가. 4월 달에 채용이 되고, 이제 비자까지 하고 학교 마무리하고, 이제 9월 달에 출국을 했는데, 10월 달에 이제 인사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쌤, 여기 난리 났어요. 왜? 같이 온 친구들이, 다른 애들은 외국인 노동자 취급받는다 그러고, 현장지 간다고 저 부서 이동해달라, 회사 옮겨달라고 난리치는데, 저는 왜 이래 즐거울까요? 예, 제 블로그에 어디 올려놨습니다. 저는 왜 이래 즐거울까요? 저만 그런 건가요? 5명의 청년이 이 회사에 갔습니다. 그 시점에 정은이랑 갈 때. 근데 우리 정은이랑 다은이라는 친구, 아주대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얘들은 제가 미래 직업군과 진로 직무 방향성을 설계해놓고 보냈어요. 나머지 그냥 보낸 거예요? 얘들은 누군지 몰라요. 아, 몰라요? 제가 보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친구는 재밌는 거예요. 물론 가면 일은 힘듭니다만 재밌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직무가 정해져 있고, 할 일을 알고 있고. 미래의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입사할 회사들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재밌는데 얘들 3명은 그냥 단순하게 해외 가야겠다라고 온 친구들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뭐가 맞을까요? 네. 그걸 제가 오늘 정은이를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뭐 처음에는 좀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공 취업에 성공을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뭐 12시간 가까이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웬만한 또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어서는 안 될 덜어야 테고 또 그 직무가 자신의 적성에 잘 맞아야만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잘 맞는데요? 일단 뭐 잘 맞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저희 이태문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3자 통화를 하다가 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 예. 야, 그 현장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한국인들은 아닐 것 같고 다 남미 애들이나 멕시칸이나 미국 현지 애들 아니니?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동남아시아나 남미와 같은 곳에 분들이 일을 그렇게 잘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릴렉스죠. 그렇죠. 예, 멕시코, 남미 쪽도 그래요. 예, 일을 그렇게 막 한국 사람처럼 막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얘는 그런 거예요. 쌤, 저랑 제가 초콜릿도 자주 주고요. 걔들 집에 초대도 받고요. 걔들 일 정말 열심히 잘해요. 그래, 그거다. 그래, 그거다. 니는 거기서 그것만 배우면 된다. 당근과 채찍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예, 한국에 들어오면 이런 친구들이 전자반도체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자동차 전장과 같은 제조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조기업에 취업을 할 때 얘는 저는 미국에서 SCM에 대해서 HRM에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저는 현장 라인에서 현지 뭐 직원들하고 이러이러한 교류를 했습니다가 자기한테 장점이 되겠죠. 네. 예, 얘는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는 사람 거죠. 부자가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가 어떤 현정원 학생의 어떤 이런 좋은 사례 앞으로도 좀 많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네. 오늘 채용 정보 뭐 있다고 했는데 그거 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가 준비한 거 좀 들어볼까요? 네. 뭐그 있죠? 예, 들어볼까요? 오늘 채용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방송 관련 해외 취업 정보는 없었잖아요. 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TKC 방송국에서 현재 한국인 리포터 채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인 방송의 리포터 꿈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한 1년 정도 미국에서 이 리포터 직무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좋다. 뉴욕 맨하튼. 뉴욕 좋아, 네. 뉴욕 좋아하는데 두 뉴욕 사람. 좋아하죠. 네, 노리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자세한 직무 사항과 정보를 알면 박성희 아나운서는 이야기를 좀 그러게요. 해보긴 다시 할 돌아올 텐데 수 있나요? 1년 저희뿐만 지나서? 아니라 또 해외에서 어떤 방송인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을 해보시면 그래요. 정말 좋은 경험 쌓고 오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의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외 취업 정책 때문에 뭐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해외 취업은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고 해서 100%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노력이 나중에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미리 사전에 설계해놓고 도전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진희 양도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센터장님 그리고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알찬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